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법인세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엄청 좀 어려울 거예요. 이론적으로 무장돼 있어도 또 도전을 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어려운 거는 좀 빼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개념 잡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을 들어가려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회계 파트에서 재손이대, 제조원가, 손익, 이익여금, 재무상태표, 합잔, 마감 짓고 표준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죠. 자, 그게 돼 있으면 일단은 재무제표는 마감이 된 거예요. 자, 재무제표 마감할 때 기본사항이 여기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반드시 법인세 등이 꼭 올라와 있어야 돼요. 법인세 등이.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만 재무제표 마감할 때 가지급금이 떴을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도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선급비용도 미리, 보험료 같은 경우에 선급비용도 세무조정이 있으면 더 편하게 나가는 거고요. 자,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은 있는데, 자, 일단 했다고 보고, 자, 법인 조정을 클릭해 보면 처음에 여기 지금 파트가 이렇게 위에 상단 메뉴가 이렇게 나가죠. 자, 처음에 스마트 세무조정을 누르면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내비게이션. 자, 이건 뭐냐면, 자, 법인 조정이 좀 어려우니까 도전해서 이런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초보자들이 또 뭐 숙련자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 놓고 파란색을 칠해 놓고 해놨어요. 그래서 해석만 하면 요 검은색은 2017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곳들이에요. 따라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여기를 다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파란색이 뜬 거는 18년도에 내가 한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재무제표 마감할 때 인정이자, 가지급이 나오면 인정이자도 해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리 재무제표 마감할 때 인정이자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런 이제 부가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여기 위에 탭을 보면 기초사항 검토가 있고 소득금액, 세액신고, 신고부석 요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전자신고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기초사항 기본적인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에서 세무조정 기본 개념만 보고, 자, 여기 세액계산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만들어 보고요. 자, 그래서 기초사항을 보면 어려운 거 없고, 여기 표준 대체대표 여기를 일단은 들락날락 거려야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세로 불러오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로 불러오기, 예, 저장, 확인, 나가고, 자, 그 다음에 표준손익, 세로 불러오기, 예, 그 다음에 또 저장, 확인, 나가고. 자, 이것도 시간 걸려요. 시간 겐세이 들어오니까 빨리 하려면 표준원가에서 공사원가, 제조면 제조. 자, 이건 도전에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공사업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가 0으로 돼 있어요. 0으로. 저는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찝찝하면 무조건 세로 불러오기, 예, ESC, 여기서 ESC를 누르면 얘를 누르고 바로 창이 닫아져요. 그래서 그게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도 세로 불러오기, 예, ESC 누르고, 예. 자, 그럼 창이 닫히고요. 자, 그래서 여긴 불러오기만 한번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중소기업 검토표가 있는데 요건 일단 스킵.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자, 여기로 가는 건데요. 요거는 세무상 매출이 얼마냐를 법인세 신고할 때 세법상 수익금액이 얼마냐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들어가고, 자, 매출 항목을 클릭하면 여기 뜨죠. 매출을 클릭하면 왜 안 떠? 자,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공사수익금, 이자수익, 단기 이렇게 있는데 세무상 매출은 요거예요.
이자 수익 이런 건 넣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뜻은 내가 세법상 매출인데 이거를 뭐 부산물 매각대금 이런 걸 잡이익에 넣어놨다. 그러면 여기다 누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건 절대 넣을 필요 없어요. 자, 이걸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따라서 일단 여기는 없는 걸로 이 영업외에는 빼는 걸로 다 넣어주면 되고요. 저장키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자, 여기도 처음에 들어오면 새로 불러오기 예 했을 때 좀 전에 법인세법상 매출이 나왔죠. 좀 전에 앞 단계에서. 자, 요 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했을 때 신고한 금액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게 여기 차액이 안 뜨면 정상이에요. 자,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하면, 만약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차이가 났다. 여기 뭐가 틀리다고 차액이 뜨면 요거는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할 줄 알면 본인이 직접 하고, 모르면 선임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봐서 처리를 해야겠죠. 미리 하나만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뭐 고정자산 매각이 있을 경우, 차를 팔았을 때는 부가세가 있죠. 근데 우리 세무상은 매출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차액이 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깊은 건 빼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까지 기초사항에선 요 4개랑 요 2가지만 일단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소득금액.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회계랑 세법이 내용이 똑같으면 회계상 나온 당기순이익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계상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 회계랑 세법이 규정이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회계가 우선이냐 세법이 우선이냐를 따지면 세법이 일단은 지금 법인세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회계 결산 볼 때 손익계산서가 벌써 마감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 마인드가 그거예요. 회계상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마감돼 있으니까 세법하고 틀리다고 했을 때 이걸 뜯어 고치면 힘드니까 종이떼기 한 장에다 끄적끄적 거려서 차이 나는 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은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오른쪽은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이에요. 즉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부인을 시켜라는 거예요. 비용을. 여기는 회계상 매출로 잡았는데 뭐 세법상 매출이 아니더라. 따라서 왼쪽은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되는 금액, 이쪽 오른쪽은 당기순이익에서 빼주는 개념.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까 제가 결산 마감할 때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등이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 지금 법인세 등이 자, 이거 복사해 놓고 1, 2, 5, 3, 5, 9, 3, 3. 회계에서는 법인세 등이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 세법은 인정을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이유는 제가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자, 왜냐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그걸 또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령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지금 벌써 손익계산서가 마감됐는데 법인세 등으로 계상은 끝냈잖아요. 근데 세법에서 인정 못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종이떼기에다가 과목을 네가 손익계산서에 무슨 계정으로 썼는데 나 법인세 등으로 이렇게 넣었다. 금액을 얼마를 넣었는데 붙여놓게 하고 조정. 자, 이 돈, 자, 금액을 부인시켰죠.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돈 누가 가져갔느냐 이거예요. 이 돈. 네? 주주가 가져갔느냐, 대표이사 가져갔느냐, 모르겠다. 자, 여기는 국가 가져갔죠.
그래서 기타 사외출을 해주는 거예요. 기타 사외출은 돈을 가져간 놈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봤더니 세금 매기기가 어정쩡하더라. 그러면 기타 사외출이에요. 이걸 주주가 가져갔다 그러면 배당으로 때리는 거고, 근로자가 가져갔다 그러면 상여가 되는 거고, 가져간 사람을 쫓아가 보니까 모르겠더라. 자, 접대비. 접대 받은 놈이 누군지 모르겠죠? 돈이 나갔는데 접대비. 만약에 접대비를 부인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타 사외출. 자, 여기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요. 법인세는. 근데 법인세는 누가, 국가 가져가지. 국가 가져간 놈한테 때리려다 보니까, 국가한테 세금 매기면 뭐해. 어차피 또 국고로 다 다시 들어갈 건데. 그래서 기타 사외출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처분 내역은 여기, 왜, 원인이 뭔데? 라고. 그래서 이것도 적기 어려우니까 더전히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당기 법인세 등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처분함. 이걸 적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선택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키 눌러주고. 자, 요게 저장. 자,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에서 요거를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런 일련의 과정을 세무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법인세 등 한 개를 본 거예요. 따라서 모든 계정 과목을 다 검토하라는 거예요. 봤더니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접대비,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 세금과 공과, 성급비용, 기부금, 또 감가상각비 하나하나씩 다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 여기 또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있으면 해라. 자,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할 줄 알면 이렇게 하나하나 세무 조정을 거쳐서 그 차이 나는 것들을 여기 어디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에다가 집계를 내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더 해볼 거냐면 세금과 공과 한번 해볼게요. 세금과 공과. 자, 이걸 아까 했는데 녹음이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금과 공과 명세서 들어가면 계정별원장 불러오기에서 확인키를 누르면 더존에 입력되어 있는 세금과 공과를 다 불러와요. 자, 그래서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법에서 비용이냐 아니냐. 자, 봤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세법에서 부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어떤 게 부인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범칙금이 있더라. 범칙금. 자, 그런 거는 예를 들게요. 여기 환경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범칙금, 자,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이건 세법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부인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송금 산입은 0이고 송금 불산입은 1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1번만 눌러주면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부인되는 걸로 아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뭐라 해야 돼? 세금과 공과 얼마 어쩌고 저쩌고 써야 되는데 더존이 또 쉽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모르면, 자, 요거는 기본적인 거 알겠죠? 이래 놓고 여기 합계 등록을 누르면 더전이 이렇게 세무조정을 띄워줘요. 요거 보고 삐끼라는 거예요. 자, 아까 해놓은 것 올라왔죠? 여기다가 어떻게 뭐라고 지금 세금과 공과 얼마예요? 250 570. 자, 이거 누가 가져갔어요? 세금과 공과 국가 등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기타 사외출. 자, 어떤 이유로? 코드 세금과 공과 중 그죠? 비업무용이 아니라 벌과금 등, 그죠? 여기 해당되는 거 클릭해주면 돼요. 이거 틀렸다고 해서 세무상 문제될 거 없어요. 이런 거 잘못 기표했다고. 중요한 건 비용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저장키를 눌러주면 아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안 올라왔죠. 조회키를 한번 눌러야 돼요. 자, 요렇게 원래는 여기다 직접 적는 거를 더존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 항목들은 다 이제 해봐야 되는데 시간상 다 하긴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자, 그래서 탭을 보니까, 자, 요까지, 그래서 여기 이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고 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세액 계산. 자,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세무조정도 그렇지만 이런 게 어디 박혀 있는지, 처박혀 있는지 찾는 것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눈에 자꾸 이거 가지고 숙달을 좀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스마트 세무조정을 다시 가보면 지금 여기서 기초사항, 소득금액, 세액계산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이쪽에서 보면, 자, 표준, 아까 재무제표 나왔죠? 그 다음에 수익금액 아까 했죠? 조정 후 했죠? 그죠? 2017년도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이 이렇게 있네. 그죠?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접대비,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순서가 이거는 외워둬요. 미감으로 가야 돼요. 미감. 처음부터 조정명세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재무회계 파트에서, 회계 파트에서 감가상각비, 결산 볼 때 감가상각비를 다 조정을 해놓은 걸 다시 한번 불러오는 개념밖에 없어요. 끌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순서가 미감으로 가야 된다. 미감. 미상각 가서 유형자산 정률법 불러온 다음에 조정명세서를 끌어와야지만 된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개별 세무조정들은 시간 될 때마다 케이스 있을 때 추가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요 기본적인 것만, 요까지만이라도 어디로 가는 순서 모르면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로 간다. 그 다음에 소득금액에 와서 개념이 회계랑 세법을 틀린 거를 세무조정을 여기서 해주는구나. 그죠? 또 깊게 들어가면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조정명세서들인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자, 이런 거는 더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세무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까지 하는 것만 한번 일단 맛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